안녕하세요. CNN 리서치 윤병선입니다. 네. 저는 임상시험의 커다란 변화보다는 기존 프로세스를 조금 더 효율화하는 간단한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프로토콜과 CRF 그리고 CSR에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새로운 과제를 진행할 때 기존 과제의 내용을 복사하여 붙여넣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먼저 CNN 리서치의 임상 플랫폼 연구소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임상시험 프로세스에 대해서 2018년부터 고민을 시작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임상시험을 바꿀 수 있을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방법은 없을까? 이러한 고민은 어떤 특정 조직에 국한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역할의 친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 주었고 또 지금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들과 함께 크게 세 가지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메타데이터를 활용하여 임상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임상 데이터를 활용하여 임상 연구를 혁신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임상 연구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춰서 기술 산업의 유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첫 번째 목표인 메타데이터와 프로세스에 대해서 발표드리려고 합니다. 개념과 사례, 그리고 저희가 진행 중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시험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무려 799건의 임상시험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임상시험을 진행해야 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PM이던 메디컬 라이터던 DM이던 통계던 상관없이 말이죠. 그렇다면 저는 가장 먼저 저희 친구들 중에서 해당 임상시험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할 것입니다. 혹시 저랑 다른 의견을 가진 분이 계실까요? 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 없고요. 또 이 경험자들이 지금 제 옆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임상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또 그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만 합니다. 지금 시장에는 많은 종류의 임상 솔루션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EDC는 거의 당연한 듯이 사용되고 있고요. 세이프티 시스템도 이제 필수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임상 솔루션들로 인해서 얼마나 무엇이 편해졌을까요? 아마도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인터넷 창을 열면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일 것입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종이 기반의 업무가 웹페이지로 이동한 것일 뿐 어떤 프로세스가 더 효율화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전혀 없진 않겠지만요. 오히려 반대로 더 복잡해진 것들도 있습니다. 전자자료 관련 규정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또 그로 인해서 새로운 솔루션을 조직에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반대로 또 잘 사용하고 있는 임상 솔루션들을 걷어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 솔루션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 처리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기존에 없던 EDC를 설정하는 업무가 새로 생긴 게 될 것입니다. 네. 사람이 직접 프로토콜을 보고 CRF를 만들고 CRF를 보고 직접 EDC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토콜 데이터를 가지고 EDC가 자동으로 설정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임상시험에서 프로토콜이 기본이 되듯이 임상 솔루션은 하나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든 내용이 진행되도록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요한 것들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버넌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몇 년을 들어도 어려운 개념인데요. IT 거버넌스란 쉽게 말하면
비즈니스를 하는데 IT 기술이 어떤 저 멀리서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경영 전략과 IT 전략이 전략적 연계를 통하여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저 상위의 좀 고차원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에 쉽게 접근하여 이를 활용하도록 하는 웨어하우징입니다. 이때 거버넌스에 따라서 어떤 데이터를 축적하고 또 이를 활용할지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드디어 메타데이터입니다. 네,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요. 메타데이터를 쉽게 말씀드리면 데이터를 설명하는 데이터입니다. SNS에서 많이 사용하는 해시태그도 메타데이터 태그의 일종입니다. 샵 인생맛집이라는 표시와 함께 어떤 음식점 사진을 올린다면 이 사진의 장소는 인생맛집이라는 메타데이터를 갖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한 것을 사용하여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메디컬 히스토리 폼이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여기에 서브젝트 데이터를 입력할 것이고요. 만약에 세 번째 란에 두통이라고 기재를 한다면 두통은 메디컬 히스토리 텀이라는 메타데이터를 갖게 됩니다. 즉 서브젝트 데이터를 설명하는 메타데이터들을 표시해 놓은 것이 어노테이티드 CRF입니다. 하지만 CRF는 데이터 수집을 목적으로 사람이 보기 쉽게 표시한 화면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메타데이터만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디컬 히스토리는 6가지의 정보로 구성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요. 각각의 정보는 MHYN, MHDAT 같은 변수들에 저장된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6개 중에 2개는 Yes나 No로 답변을 해야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어렵지 않으시죠? 네, 지금까지 우리는 이 폼을 가지고 메타데이터를 뽑아냈지만 사실은 더 많은 데이터를 더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액션 테이큰이라는 항목에 관련된 C디스크 메타데이터 정보를 표시한 화면입니다. 앞에서 보신 변수 외에도 도메인, 코어, 롤, 랭스, 그리고 기타 등등의 메타데이터들을 함께 추가할 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타데이터는 더 나아가서 분석 관련된 내용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헤모글로빈의 비율 측정이라는 데이터를 설명하는 메타데이터들을 연결해 놓은 것인데요. 내용이 매우 많고 복잡해 보이지만 아까 보셨던 것 같이 기본적인 구조에 각자 아시는 정보들을 이어 붙이면은 이런 내용을 완성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우리는 임상시험 절차를 조직의 특성에 따라서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각 단계마다 각자의 스타일대로 진행을 한다면 우리는 이전 단계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어떤 추가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일한 기준으로 임상과제를 진행한다면 단계별 격차를 해소하여 임상시험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표준입니다. 메타데이터와 임상시험 프로세스에 표준을 활용하면 엔드투엔드 프로세스를 구현할 수 있고 또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시험에 사용한 메타데이터들은 메타데이터 저장소에 저장하여서 다음 임상시험 때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상시험이 진행될수록 이 메타데이터들은 더 다듬어질 것이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메타데이터 저장소는 더욱 강력해질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개념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어떤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이미 많은 분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만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내용을 생각했고요. 저희는 여기에 C디스크 표준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C디스크 표준은 제일 많이 아시는 SDTM이나 아담도 있고요. 또 디자인 관련 PRM, 수집 관련 CDC, 그리고 데이터 익스체인지 관련 ODM 등 임상 데이터 관련 많은
표준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모든 표준들을 공부했고요. 이 공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프로토타입을 만들면서 가능성을 보기도 했고 때로는 벽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운이 좋게도 저희가 한참 고민에 빠졌을 때 C디스크가 C디스크 360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서 멤버를 모집하였습니다. 2019년 4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총 18개월 동안 데이터를 정리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엔드투엔드 프로세스가 진행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로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C디스크 웹사이트에 C디스크 360 메뉴를 보시면 이 소개 자료가 있고요. 이 자료의 중간에 보시면 지금 이 보이는 화면과 같이 저희 회사 로고가 들어가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종료될 때 좌측 하단에 보시는 배지도 받았습니다. 이것이 현재로서는 저희가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공식적인 내용이어서 우선 장표에 포함시켜 보았습니다. C디스크 360 프로젝트를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총 6개의 워크스트림으로 나뉘어 진행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메타데이터 컨셉 맵을 만드는 그룹으로서 저희가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룹은 이 메타데이터 컨셉 맵을 C디스크 라이브러리나 다른 워크스트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화를 하는 것이었고요. 네 번째 그룹은 표준화 관련 작업을 하였고, 다섯 번째 그룹은 임상 디자인을 진행하고 서브젝트 데이터가 없는 상태로 SDTM과 아담의 데이터셋과 define XML이 나오도록 작업을 진행하였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 그룹은 서브젝트 데이터를 포함하여 SDTM과 아담의 데이터셋과 define XML이 나오도록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작년 말에 결과 발표, 레슨런 등을 하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트랜스셀러레이트입니다. 이 단체는 C디스크와 연계하여서 디지털 데이터 플로우 이니셔티브라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프로토콜의 내용을 다음 단계에서도 재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라픽 에어리어별로 임상시험에 오브젝티브, 엔드포인트, 그리고 선정제의 기준을 라이브러리화하고 임상시험에서 이를 수행하면 임상시험의 속도를 높일 수 있고요. 또한 이 모든 내용은 디지털화되고 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토콜을 수정을 하면 이후 다른 내용에도 다 자동으로 반영이 되도록 됩니다. 프로토콜의 내용은 CRF를 구성하는 데 뿐만이 아니라 SEB이나 CSR과 같은 다른 임상시험의 문서들에도 모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사람의 수작업으로 인한 오류를 최소화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모든 문서들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퍼스트 페이션트인 때 모든 문서가 설정될 수 있도록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DDF는 5가지의 비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토콜을 디지털화하여 재사용하는 것. 두 번째는 CTMS와 TMF, 그리고 IVRS 등 다른 시스템에도 자동으로 설정이 되도록 하는 것. 세 번째는 데이터들의 AI나 머신러닝 기술들을 활용하여 적용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트레이서빌리티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통합과 자동화입니다. 이를 통해서 설계와 플래닝, 그리고 임상시험 시작 단계의 기간을 반으로 단축할 수가 있고요. 또 임상시험 종료 단계에서의 데이터 확인, 분석, 그리고 리포팅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IM 트라이얼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 트라이얼은 저희가 만들고 있는 서비스의 이름입니다. 원래 저희의 목표는 작년 하반기에 이 서비스를 오픈하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저희 회사 내부에서 공개를 하였습니다. 많은 의견이 있었고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용어가 너무 어렵다라는 것이었습니다. C디스크를 모르는 사람도 저희 제품을 사용하면 SDTM까지 자동으로 낼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 목표였는데, 저희가 이것을 진행하면서 C디스크 표준을 공부를 하다 보니 저희에게 너무 익숙한 표현들이 너무 표준에만 치우쳐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로 바꿔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반영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서비스의 사용자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프로토콜 데이터로 EDC 설정까지 자동으로 된다면 이것은 메디컬 라이터가 사용하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DM이 사용하는 것일까요?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는 이 제품에 조금 더 현재의 모습을 반영해야만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결국 이 서비스를 다시 한번 새로 만들자라는 생각을 하고 다시 진행하였고, 올해 3분기 8월 13일에 다시 서비스를 오픈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쭈꾸미 모양과 IM 트라이얼이라는 이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 데이터, 시스템, 프로세스를 하나로 모으는 것을 형상화하였고요. 인텔리전스의 I, 임상시험의 모니터링, 임상 데이터의 마이닝, 임상 디자인의 모델링, 그리고 메타데이터에서 공통적으로 M, 마지막으로 도전이라는 의미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희 MDR도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디스크 표준과 터미널로지를 활용하여 바이오메디컬 컨셉 맵을 만들고요. 세라픽 에어리어별로 만든 내용과 연계하여서 과제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C디스크는 자신들의 데이터를 API라는 기술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받아서 기본적인 작업을 하였습니다. 또한 C디스크에는 없는 한글화 작업까지 한 것이 저희의 장점일 것입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컨셉 맵을 만들게 됩니다. 컨셉 맵은 SDTM 기반으로 최소 데이터 단위의 묶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축기 혈압을 예로 들면 측정일, 측정값, 측정 단위, 왼팔에서 쟀냐, 오른팔에서 쟀냐, 서서 쟀냐, 앉아서 쟀냐 같은 정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시 맵 형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FDA는 표준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2011년부터 질환과 치료 영역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세라픽 에어리어 유저 가이드라는 것을 개발하고 사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디스크와 CPAS라는 단체가 TAUG를 개발하고 있고요. FDA는 이를 검토 및 승인하여 스터디 데이터 테크니컬 컨포메이션 가이드에 목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올라가 있는 목록은 23개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TA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오브젝티브 정보들도 있고요. 엔드포인트 정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 제외 기준 정보들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 작업을 위해서 클리니컬 트라이얼 GOV와 EMA의 사이트, 그리고 우리나라의 크리스에서 관련된 임상시험 정보를 모두 검색하고요. 이 내용들을 정리하여 시스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 진행하는 과제도 마찬가지로 정보들을 여기다가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로 과제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오브젝티브와 엔드포인트, 그리고 선정 제외 기준을 비롯한 정보들을 선택하여 컨셉을 완성하면요, SOA, 즉 스케줄 오브 액티비티 혹은 어세스먼트가 자동으로 완성됩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이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프로토콜 시놉시스를 완성하게 되고 CRF도 또한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이 생성된 CRF는 EDC로 전송을 하여 EDC 화면을 자동으로 설정이 가능하고요. 또한 EDC에서 수집한 데이터는 저희 시스템으로 가져와서 SDTM이나 ADAM으로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의 IM 트라이얼의 아키텍처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선 첫 번째는 메타데이터입니다. 저희의 메타데이터들에는 변수 매핑 정보들이 들어있고요. 매핑 알고리즘 정보도 들어있고요. 각종 템플릿들 그리고 변환 규칙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언제든지 원하면 서브젝트 데이터가 입력이 안 되었어도 혹은 입력 도중이더라도 언제든 실행 버튼만 클릭하면 SDTM 패키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SDTM 패키지에는 데이터 셋도 있고요. define XML도 있고요. SDRG도 있고 annotated CRF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ODM이라는 C디스크의 표준입니다. 이 표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느 시스템에 종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게 됩니다. 현재 EDC를 설정하려면 EDC를 열고 CRF를 보면서 EDC 화면을 설정하게 되는데 저희의 CRF는 EDC의 각 화면을 제공을 하고요. 저희 시스템에서 EDC의 각 화면을 제공을 하고 그것을 보면서 이번 연구에 가장 적절한 EDC를 선택하면 그 EDC로 CRF 정보가 바로 전송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EDC 화면이 설정이 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EDC에서 수집한 데이터도 ODM이라는 표준에 따라서 저희가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 모든 EDC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ODM이라는 표준에 따라서 임포트와 익스포트가 가능한 EDC여야만 합니다. 네, 이러한 IM 트라이얼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셋업이 쉽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선정 제외 기준, 오브젝티브, 엔드포인트들을 선택을 하면 컨셉이 자동으로 완성되고 이후의 내용도 자동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품질입니다. 아까 전에 저희의 메타데이터 저장소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 연구가 많아질수록 더욱 강력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메타데이터 레파지토리를 활용하면 사용자들은 누구나 동일한 수준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즉, 임상시험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도 이 메타데이터 저장소를 활용하면 높은 수준의 결과물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용 절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CRF를 개발하고 EDC를 설정하고 그리고 SDTM을 변환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고 있을까요? 저희는 이것을 자동화하여 바로 생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긴 발표의 마지막 장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MDR을 활용한 임상시험은 저희가 임의로 혹은 독단적으로 진행을 한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개의 단체를 비롯하여서 전 세계의 많은 조직이 활발히 연구를 진행 중인 분야입니다. 또한 프로세스 간 그리고 시스템 간 연결을 위해서는 표준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표준을 만드는 단체들은 지금 또 서로 간의 연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디스크 표준을 준수한다면 저희는 EMR, EHR 혹은 헬스케어로까지 확장이 용이하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IM 트라이얼을 통해서 저희는 이 내용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발표에서는
AM 트라이얼의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고요. 네, 다음에 좋은 기회가 있다면 저희가 실제로 과제를 진행한 결과와 또 앞으로 저희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의 멋진 도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